자, 오늘은 내분비계 관련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 그 환자들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시집 나가서 내과 환자들이 주로 많이 보셨을 텐데 내과 질환에서 기본적으로 외과도 마찬가지. 그죠? 다 뭐 당뇨 질환이 있으시고 이제 당뇨 중에서도 우리가 응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그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뇨 중에 혈당이 떨어지는 것도 응급이고, 그지? 저혈당으로 ER 오는 환자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죠? 고혈당일 경우에도 이제 오죠, 그죠? 근데 고혈당일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 보면 집에서 일단은, 그 인슐린을 인젝션하고,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DM 있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가 간호가 안 되죠, 그죠? 자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좀 이제 합병증 같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뭐 DK로 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DK로 오면은 환자가 이제 왔을 당시의 상태가 일단 컨트롤 전혀 안 되는 상태다 하면은 정말 응급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환자 입원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중 치료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혈당 만약에 컨트롤 안 되면은 다른 합병증들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환자 생명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우리가 이제 저혈당 환자, 그다음에 고혈당 환자 위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응급으로 좀 다루는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중에서 고혈당 같은 경우 DK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삼투성 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이라고 해서 HH NS 요 질환에 대해서 응급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DK 환자는 많이 보셨죠? 보셨어요? 손 들어보자. DK 환자 혹시 보신 분? 내과에서. 없다. 한 명. DK 환자 못 봤어요? 내과에서? 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HHNS 환자는 못 보셨어요? 주로 이제 ICU에서 사실은 좀 ER 와가지고 ICU에서 컨트롤해서, 조금 안정되면은, 그 병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케이스를 많이 못 봤네요. 그죠? 일단 저혈당이라는 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저혈당이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DM 환자인 경우에도 사실 인슐린을 계속 인젝션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슐린 맞는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뭐 식사를 거르거나 아니면은 뭐 제대로 이제 간식을 안 드시거나 이러면은 저혈당에 빠질 확률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저혈당의 증상들이 다양한 증상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ER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혈당이 70 이하이면서, 근데 대부분 ER로 왔는 환자들 보면 50까지 떨어지지, 그지? 그다음에 혈당 저하의 증상인 뭐 허기짐이나 발한이나 가슴 두근두근거림, 그다음에 손떨림, 예.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의식 소실도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저혈당을 얘기하지, 그지? 환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인사이트가 있는 환자도 있고요. 그다음 본인이 이제 혈당은 컨트롤 하는데 오늘 왜 산만하지? 이 선풍기까지. 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할 때 자기 증상에 자기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들이 환자마다 조금 다 달라요. 어떤 환자 같은 경우 조금만 이상하면 사탕을 준비했던 사탕을 먼저 먹거나 그지? 뭐 설탕물을 빨리 태워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DM 환자이고 조금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면 왜 이게 불구하고 이게 저혈당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환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보호자가 환자 상태 안 좋아져가지고 ER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3학년 학생들 그 케이스 하는데 어떤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이제 저혈당 증상이 어떤 건지 몰랐대요, 본인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제 뭐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DM 환자는 정말 많은데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거나 교육받은 환자들이 잘 생각보다 잘 없어요. 이거 받아보셨어요? 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혈당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이제 혈당 수치가 50 이하까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은 이 그 글루코즈가 저하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뇌 활동으로 가는 이제 당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영향을 끼치겠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단 혈당이 저하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감소시키려고 당사용을 감소시키려고 인슐린 생산을 막 증가시키려 하는 그런 이제 그 반동 그런 이제 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일단 그 혈당 수준이 83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혈당 수준이 68 이하인 경우에는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이 이제 증가되면서 간에서 이제 당원을 생성을 막 시켜요. 그래서 이제 혈당치가 상승되는 그런 보상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저혈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슐린이나 보통 환자들 보면 경구형 그 혈당 강화제를 투여를 하죠, 그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걸 투여하는 환자들이 본인의 이제 수치에 맞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자가 측정하잖아, 그지? 그 결과에 맞게 이제 그 인슐린 투여해야 되는데 그런 과량으로 투여했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보면 이제 그 당뇨 시기를 하고 인슐린을 투여하기 때문에 중간에 혈당이 떨어지는 증상이 보인다면 간식을 조금씩 드셔야 돼요. 그죠? 간식도 막 되게 달고 이런 거 말고, 그지? 그래서 당뇨 시기 중에서 간식을 꾸준히 조금 드시지, 그지?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환자가 다른 질환 때문에 피오 인테이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인슐린 투여하고 계시던 분인데 이제 혈당이 자꾸 떨어졌는 거야. 떨어질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식사 좀 하세요. 또는 이제 필요하면은 다른 처치를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집에서 만약에 그렇다. 집에서 노인들 보면은 식사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뇨시기 하시라 하는데도 대부분 보면 당뇨시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한 끼, 두 끼, 뭐 겨우 이렇게 먹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운동을 가시는데 산에 있지. 산에 장시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저혈당 때문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꼭 간식을 챙겨서 가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음수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뭐 그다음에 호르몬 결핍이나 유전적인 어떤 그 대사 장애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도 이제 저혈당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 일단은 식후 혈당을 우리가 160에서 18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이제 어, 만약에 이제 환자가 인슐린을 처방을 하는데 그 환자마다 어떤 혈당 어느 정도 유지하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닥터 오다에 따라서. 그런데 이 목표한 것들이 이제 조금 어긋날 때, 부적절할 때 그때 이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요거는 환자의 그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환자마다 인슐린을 투여할 때 우리가 속효성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형이 있잖아. 그지? 그 투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작용하는 최고점의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보통 이제 환자들 날 때 휴물린 알 아침에 뭐 넣거나 뭐 인젝션 하는 거 보셨죠, 그죠?
보셨는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투여한 그 RI 같은 경우 우리가 휘물린 R 보통 많이 사용하지, 그지? 이거는 뭐예요? 속효성이지, 그지? 속효성이라서 보통 맞으면 한 15분 조금 지나면은 바로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게 작용할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최고로 작용할 때 1시간에서 4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오전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아침 식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근데 이제 인슐린 투여했다 할 경우에 이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오후 늦게 발생할 경우에는 아침에 투여했던 만약에 이제 그 MPH는 우리가 보통은 휴물린 N을 많이 쓰지, 그지? 그래서 중간 형 이제 인슐린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조금 늦게 발현이 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발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보면은 한 투여하고 1시간 전 4시간 이후에 그죠? 이후에 효과가 발현돼요, 그죠? 근데 지속 시간은 사실 굉장히 길어요. 한 10시간까지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휘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투여한 것들이 이제 오후 늦게 이제 이제 최고로 발생해가지고 이제 저혈당에 빠지는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지? 중간에 사실 우리 뭐 간식 같은 것도 뭐 드시잖아, 그죠? 환자들, 그지? 그런 것들이 자꾸 걸렸을 때.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더라고 식사량이 턱없이 부족할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저혈당 빠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발생했는 경우에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 만약에 이제 MPH, 우리가 중관형 그 인슐린을 투여를 했다 할 경우에는 이제, 어, 한밤중에, 새벽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저녁에 투여한 게 이제, 그 최고점에 이르는 게 이제 새벽쯤 되는 거잖아, 한밤중에, 그지?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뭐 이제 약간의 음식을 먹거나 저녁 시간에 한 예를 들어서 환자들 보통 6시 식사하시잖아요. 그죠? 식사하고 이 이후에 예를 뭐 인슐린 투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뭐가 안 먹고 계속 계셨다 하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또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저혈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만성 질환이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장기간 가지고 있다 보면 많이 무뎌져요, 환자들이. 묻어지고 보호자도 굉장히 무뎌져요. 그러면서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까지 와서 응급으로 막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DK 환자들 같은 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일단은 컨트롤을 하겠지, 그지? 컨트롤 계속 하고 마지막에 퇴원하실 때 또 교육을 해요. 우리 병원에 이제 교육센터가 있잖아, 그지? 당뇨 질환이랑 다 있거든요. 교육을 다 하더라도 또 집에 가서 그게 지켜지느냐? 잘 안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은 병원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이제 여유가 되면 지역사회 조금 연결해가지고 그지? 만성질환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 증상을 여러분들 좀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좀 본다면은 저혈당 증상은 대뇌 기능 저하 증상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반응,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율신경계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보통은 아드레날린이 이제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뭐 손이 떨리거나 진전, 그지? 그다음 신경항진,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그다음에 뭐 감이 나거나 약간 불안한 증상도 좀 보이는 거지, 그지? 그리고 콜린성 증상으로는 손발 저림이나, 그지? 허기짐, 발한 이런 증상들이 환자들이 호소한다. 그리고 이 환자가 DM 환자이다. 인슐린 투여한 지 얼마 정도 됐다. 이거에 보면 우리가 이게 저혈당 증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뇌 기능 저하로는 이제 보통 뭐 이게 뚜렷하게 확 나타나진 않지만 이까지 가면은 사실은 좀 우리가 응급으로 좀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피로감이 환자가 처음에 많이 느끼거나 아니면은 이제 멘탈이 좀 체인지가 오는 거지, 그지? 컨퓨즈해지거나 또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거나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거나 의식 상실, 이제 심하면 뇌 손상이나 그다음에 사망까지 오는 거지, 그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저혈당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아까 앞에도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일상적인 부분에서 봤지만은 약간
기전에 우리가 생리적인 기전에 의해서 한번 본다면은 교감신경 반응이 저하되면서 환자마다 조금 질환들이 다 다르지, 그지? 다른데 그 질환이 자체가 호르몬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 손상으로 조직의 어떤 기능 손상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 반응 저하 환자가 이제 혈당의 농도가 좀 감소되면서 아들레나린 분비 아까 얘기했지 그지 감소되고 아까 다른 그 발한이나 불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저혈당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그 센시티브한 그게 조금 다르다 했지 아까 그지? 그래서 조금 내가 불안정하고 가슴 두근두근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보면은 이게 심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저혈당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실려오는 거죠. 보호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이제 환자 상태 보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요거를 조금 예민하게 보면 한다 하면 이제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당뇨병성 이제 그 만성 당뇨병 질환의 그 합병증의 하나인데 이게 이제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 글자가 좀 지워졌네, 그지? 음.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요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더라. 당뇨병도 사실은 사이드 이펙트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일단 그래서 규칙적으로 계속 혈당을 측정하는 게 맞고 그지? 자기 관리를 자가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운전하기 전에 또는 이제 멀리 갈 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산에 그지? 산행을 하거나 이럴 때 전에 반드시 혈당 측정하고 그다음에 간식 챙겨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거기 지금 태풍 불라 그러는 것 같은 뭐 창문 닫아볼래요? 닫으면 너무 답답할라나? 그치? 선풍기 틀어놓을까요? 끌까요? 선풍기 끌까요? 틀어놓을까요? 끌까요? 끄고 더우면 얘기하세요. 조용하다. 자, 어,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혈당 증상에서 만약에 처음에 경하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상을 보면은 약간 현기증, 다 했던 말이지만은 조금 부별해서 본다면은 현기증이 나거나 약간 허기가 느껴지거나 그지? 떨림이 있거나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조금 겪어본 거죠, 그죠? 겪어보셨죠? 그 혈당 잠깐 떨어지면서 졸리거나 피로감 느끼거나 그지? 신경감이 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을 한번 보시면은 성격 변화라 적혀 있지만 조금 약간 예민해진 거, 일리터블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머리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시야가 약간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 긴급으로 우리가 응급으로 봐야 될 거는 저혈당으로 인해서 환자가 이제 신코를 오거나 또는 발작 증상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응급으로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즉각적인 치료, 아까 응급같이 이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은 일단은 환자가 우리가 전체적인 그 사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전신 사정을 좀 하는데 그때 이제 멘탈이 얼럿하다 한 경우에는 일단 환자한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피어 인테이크가 되기 때문에 꿀물을 보통 병원에서 이제 와가지고 환자가 조금 의식돼 명료하고 근데 앞에 있는 그 저혈당 증상이 발생한다. 그래가 우리가 보통 BST 보잖아, 그지? 그 혈당 떨어졌다 하면 꿀물을 이렇게 먹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ER이나 뭐 다른 데 이제 가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처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뭐 우리가 집에 있는 음료 중에서 무가당은 안 되고 그지? 과당이 있는 거 그지?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나 뭐 또 이제 요구르트 같은 거 그지? 그런 것들이나 설탕물이나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꿀물이나 이거를 이제 제공하는 게 좋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서 한 10분이나 15분 후에 BST를 한 번 더 해봐요. 혈당을 측정해서 만약에 혈당이 안 돌아온다 할 경우 또 반복하는 거야. 한 번 더 드시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처치를 필요하다. 그다음 중증의 저혈당인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식에 약간 이제 혼돈이 있거나 말이 느려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 피부 인테크가 환자분 부르고 이거 드시면 그때 드시게 할 수가 없지, 그지? 아스피레이션 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이제 하는 게 IV로 20% 덱스트로즈 주죠, 그죠? 125 정도를 해서 인젝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측정하는 거예요. 그 병동에서도 똑같아요. 병동에서도 환자분 피부 인테크 잘 안 되시고 인슐린 그 맞는데 좀 떨어졌다. 혈당이 갑자기 좀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어, 노티해야 되겠지, 그지? 노티하고 나서 덱스트로즈 줍시다.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면은 우리가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의식을 회복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BST 다시 한번 하고, 환자분 드실 수 있으면은 이제 좀 식사 좀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맥 주사로 만약에 이제 IV로 두거나 뭐 이렇게 정맥 주사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도 있겠죠, 그죠? 진짜 응급일 경우에, 그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IM이나 SC로도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글루카곤을 보통 이제 1에서 2mg을 이제 글루카곤을 IM으로 주거나 그 SC로 주거든요. 여러분들 그 글루카곤은 보통 인슐린하고 어떤 작용해요? 글루카곤은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보통 혈당을 떨어뜨리지, 그지? 고혈당을 컨트롤하는 혈당 떨어뜨려요, 그죠? 그래서 포도당을 보통은 글리코겐이 알죠, 그죠? 글리코겐을 바꿔가지고 바꾸면은 이게 저장이 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죠, 그죠? 근데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반대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당 떨어지니까 글루카곤을 주는 거지, 그지? 글루카곤은 보통은 이제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이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글루코즈로 바꿔줘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글루코즈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요거를 맞으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대작용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이렇게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주는가? 우리가 병원에서 뭐 오다 났을 때 이걸 왜 주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런 역할을 하는가? 이런 호르몬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혈당 위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제 질환이 나올 건데요. 말 그대로 그 인슐린 결핍이 있는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역조적으로 호르몬이 많이 이제 생산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혈당이 조절 안 돼가지고 고혈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고삼투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고혈당 위기라고 하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내에 농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높아지지, 그지? 그러면서 고삼투압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응급질환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혈당 높아지면 고삼투압 되면서 전해질이 쫙 다 빠져나가, 탈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응급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질환이 이제 당뇨병성 케톤산증, DK 많이 얘기하죠, 그죠? DK 환자는 여러분들 내과에서 많이 볼 거예요, 앞으로. 그다음에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DK라는 게 뭔가를 보시면은 K가 뭐냐면 케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톤이 그 이제 우리가 혈당이 높다 못해서 이게 복성을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혈액 내에 케톤이 이제 생산이 되면서 산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인슐린이 많이 부족하거나 환자 자체의 이제 질환이나 다양한 어떤 이제 상태 때문에 생성이 안 될 때 발생하는 급성 대사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멀전시를 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원리를 보시면은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해요. 안 이렇게 되면서 근데 간에서는 어찌됐든 이거 보상작용으로 포도당을 무제한으로 막 생산을 해가 고혈당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에서는 이게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서 농도가 진해지지, 그지? 그러면서 삼투성
이런 이제 어, 기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투성 이뇨가 발생하면서 신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가면서 수분하고 그다음에 뭘 빠져나요? 전해질, 포도당을 다 배출해 버리는 거 같이.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탈수 증상, 그다음에 전해질 불균형, 저혈량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험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심각하다. 환자가 당뇨병성 어떤 질환들이 심각하다. 이게 신장에 영향을 끼친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6.5리터 수분이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장 환자들 보면 신장 그실 가봤죠, 여러분들? 어, 그 실습 다 했고 신장 질환 환자들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성 질환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당뇨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질환 있지 그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지 그지? 그래서 이게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수분도 6.5리터나 6.5리터나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해질 NA나 뭐 포타슘이나 그 칼륨이나 그다음 염화 어, 칼륨, CA까지 다 이제 손실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으로 처치해야 될 게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하이드레이션 해주고 혈당 떨어뜨려주고 또 뭐예요? 전해질을 공급해줘야 되겠지, 그지? 수액에다가, 그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보통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DK 같은 경우는 이거 고혈당 유발 가정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 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해지면서 보통 이제 DK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지방 세포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나눠서 분해가 돼요. 어. 그래서 지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활성이 되면서 케톤체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케톤체로. 그래서 혈중에 케톤이 함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케톤 혈증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혈액에 많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케톤 산증 엑시도시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산증과 관련된 이제 질환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하자별로 된 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는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따라 여러분들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당뇨병성 DK의 세 가지 원인, 요거는 뭐 책에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뭐 딱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처방된 인슐린 양이 환자한테 맞지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적거나 또는 인슐린을 환자가 계속 자가 투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측정을 해가지고 투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컨트롤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환자들 오면 막 400 넘게까지 막 올라가 있고 막 그렇잖아, 그지?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다른 질환에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감염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들이 보통 인슐린 저항이 증가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신체 이게 질환이나 감염 상태가 사실은 우리가 신체적인 스트레스라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글루코즈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계속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육하고 지방의 포도당 소비를 막 억제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슐린 효과를 저해하여 가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이 혈당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어, 원래는 지방 분해되고 글리세롤 이렇게 이제 분해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방이 안 쓰이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케톤으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우리 몸에 케톤 혈증이 고케톤 혈증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당이 이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인슐린 양을 원래 적정 온도 그 양을 농도를 계속 투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보통 그렇게 이제 그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주면서 환자 그 BST 확인하고 글루코즈 혈중 글루코즈 확인하면서 요 양을 컨트롤하는 그런 치료를 보통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본인이 당뇨병인지 몰랐는 환자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그 40대 돼가지고 50대 돼가지고 당뇨가 이제 발현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처음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 전에 그거를 자가 증상을 못 느끼고 계속 계시다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정기 검진을 쭉 하시죠, 그죠? 하면서 처음으로 발견돼가지고 진단받았는데 이미 이제 안 좋은 상태다. 뭐 이게 손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괜찮았는데 한 번 이게 조금 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환자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체중이 막 15kg, 20kg 증가했다. 뭐 다른 뭐 질환 때문에 뭐 그렇다. 질환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 갑자기 이제 당뇨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럴 경우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단요, 자갈, 다식. 그지? 많이 소변도 되게 많이. 그리고 계속 목마르지, 그지? 그래서 계속 수분 섭취하고 그다음에 계속 당이 소모가 되니까, 그지? 어떻게 돼요? 식사도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식. 이런 3대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뭐 두통이나 이제 시력이 조금 흐려지거나 쇠약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아까 그 탈수 증상이 있다 했죠. 그다음에 전해질이 어떻게 된다 했죠. 다 빠져나간다 했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양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텐션 그 혈압이 떨어지거나 근데 기립성 저혈압이 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타키카디아가 생기거나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증상들이 발현되거나 그다음 체중이 감소하거나 약간 이제 멘탈이 조금 드로우지해지거나 이런 상태 이제 스투퍼해지거나 이런 상태에 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케톤 혈증에 의한 증상이 있는데 이게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GI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배가 조금 환자들이 아프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막 토하고 이러는데 제가 ICU 있을 때 이 그 이제 DK 환자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환자들이 옆에 오면 자꾸 토하거든요. 토하고 그다음 노우지아 보미팅 있는데 옆에 가서 이제 환자하고 얘기할 때 입에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약간 아세톤 냄새가 나요. 실제로. 어. 이게 뭔가 샤한 냄새 알죠? 아세톤 냄새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케톤체 냄새라고 보통 얘기해요. 많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냄새가 나고 이제 그 호흡도 이제 쿠스말 호흡이라고 해서 빠르고 깊은 호흡을 계속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호흡이 있고 할 경우에는 케톤 혈증에서 좀 많이 심하게 이제 되는 환자들이 이렇게 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ICU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그 보통 일반 병동을 아웃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DK 환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RC에서 이 환자들 같은 경우 아까도 멘탈 뭐라 그랬어? 체인지가 있다 했지, 그지?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설쳐요. 설치고 우리가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환자 중에 하나인데 좀 묶어놓기도 하지만 좀 세테이션도 좀 시켜야 되고 이런데 일단은 그 일단은 그 혈당이 좀 떨어져야지. 그지? 천천히 떨어져야지 어찌됐든 간에 환자가 이제 멘탈도 돌아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좀 보기 힘든 환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하는 환자들 중에 이제 중독 환자들 중에 또 보면 농약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환자들하고 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ICU에 일하면은 그런 환자들 보면 좀 많이 힘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K 환자는 일단은 과거력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DM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인슐린을 얼마나 이제 투여를 하고 계셨고, 관리가 되셨는지. 이전에 또 이걸로 인해서 병원에 여러 번 뭐 입원한 적이 있는가. 이런 환자들 대부분 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컨트롤 계속 안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신체 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모폴로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입에서 케톤체 냄새가 난다던가 환자가 뭐 멘탈이 괜찮다던가 그 아까 기면 증상이 있다던가 뭐 기타 등등 아까 얘기했던 모든 증상들을 신체 검사를 다 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진단 검사로 보면은 밑에서 쭉 얘기를 할 거지만은 일단 제일 먼저 혈당 검사해야 되겠죠, 그죠? 혈당이 보통 300에서 800까지도 나와요. 300이면 그래도 우리가 괜찮네 하는 정도예요. 근데 800까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ABG의 결과도 확인하면
이제 DKA의 특징이 뭐냐면은 ABJ 결과를 보면 대사성 산증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pH가 저하되고 그다음에 PCO2가 밑으로 이제 그 저하되고 그다음에 혈당 중탄산염도 저하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어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요거는 조금 이따 펴보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행 크레아틴인도 신기능이 상승한다. 신기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유행 크레아틴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탈수도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기능에 이제 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WBC나 헤모글로빈이나 헤마토크리트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좀 보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심장 효소 검사나 아니면 췌장 기능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보는 거죠. 그 간 기능 검사하고 췌장 기능 검사는 왜 할까요, 여러분들? 간에서 무슨 췌장하고 인슐린 분비하잖아, 그지? 그래서 분비가 안 되는 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케톤 요 검사를 해가지고 케톤 요가 나오느냐, 또는 이제 피 검사 해가지고 케톤 혈증인가, 요 농도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케톤체 농도를 확인한다. 이걸 확인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피 검사 결과 그 랩 검사 케이스 할 때 보면 케톤 검사했는 환자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음,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자, 일단 그래서 요 보통은 치료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액 보충해주고요. 탈수 증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슐린 당연히 이제 농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줘야 되겠지. 사실 요것도 프로토콜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우리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빠져나간 전해질도 같이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사성 장애에 대한 어떤 교정, 그다음에 유발 인자 이게 근거가 원인이 있었잖아. 다 그지? 원인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환자 와가지고 아까 신체 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모니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환자 심장 모니터 하고요. 그다음 멘탈 체크하고 그다음에 쇼크가 만약에 발생했다. 아까 환자 이제 쇼크도 발생할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산소를 좀 투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검사들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을 서서히 이제 교정한 한 하루에서 이틀 거쳐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데 수액도 갑자기 너무 많이 투여를 하면 환자가 신장 기능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에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서서히 교정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아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드레이션 해가지고 노말 셀라인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변 양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인텍 그러니까 들어간 양만큼 나오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단요 증상이 있다 했잖아, 그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을 거야.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만큼 나오는 양을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소변 양을 일단은 kg당 한 시간에 1ml로 유지를 한다. 그럼 대충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 이후에 노말세나 투여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농도를 좀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프셀라인을 이제 변경해가지고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슐린도 계속 투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을 조금씩 이제 높이는데 일단은 레귤러 인슐린을 10유니트로 해서 IB로 먼저 줘요. IB로 해가지고 쭉 이제 우리가 그 환자들 뭐 다이얼 맞춰가 주기도 하고 그지? 인퓨전 펌프에다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1유니트당 일단 보통 혈당을 30 정도로 낮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가지고 300까지 낮추는 걸로 일단 목표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전해질 불균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포타슘이나 포스테이트 요것도 이제 같이 보충하고 수액에다가 섞어서 보통 이제 주거나 하죠. 그죠? 그리고 그 혈당이 300 이하 될 때까지 일단 검사를 계속 실시하면서 전해질 검사도 BSD도 검사하면서 전해질 검사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5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혹시나 환자가 인슐린을 우리가 서서히 늘려준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또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저혈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또 5% 덱스트로즈를 추가해서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모니터하면서 150에서 200 정도로 이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서 보는 거죠, 환자를. 그 세심하게 계속 봐야 되겠지, 그지? 검사 나가고 또 재보고 또 주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내과 질환 환자들이 보면 교수님들도 굉장히 좀 꼼꼼하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어때요? 거기 맞춰서 오다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 대부분 보면. 자, 그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들인데 조금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은 크게 탈수와 전해질 손실, 그다음에 산증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말셀라인을 아까 이제 처음에 투여를 하고 하프셀라인을 바꿔준다 했지, 그지? 그리고 전해질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칼륨이 이제 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칼륨 보충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칼륨과 관련된 게 우리가 심장 하고 또 관련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심전도도 확인하고 관련 수치도 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에 배출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엑시도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슐린을 공급해가지고 당뇨 질환들이 이제 당을 좀 컨트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혈당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덱스트로즈를 또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향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예전에 뭐 등장액 얘기하고 뭐 할 때 그 우리 수액에 담겨져 있는 전해질 양에 대해서 논문 하나 올려놨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학습 자료에 보면 논문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드레이션 할 때 어떤 이제 것들을 주는데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게 좀 다 다르지, 그지? 포함되어 있는 게, 그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나 뭐 그 염화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비중들이 다 조금 다르지, 그지? K하고 칼슘하고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0.9% NaCl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하프 셀라인 같은 경우는 요 반으로 이제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얼마 안 남았긴 한데 요거 마저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하고 여러분들 이후에 뭐 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같이 할게 조금 요까지 다 하고 좀 쉬다 갈게요. 자, 일단은 고혈당 그에서 DK뿐만 아니라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당뇨병 히스토리가 없는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제 혈당이 막 올라가면서 응급실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처음에 경미하게 이제 있는 환자인데 당뇨 질환은 뭐 어느 정도 뭐 그 인슐린까지는 안 맞고 피효 약으로 조금 드시던가 뭐 이렇게 좀 컨트롤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 보통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용이 잘 안 돼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면서 고혈당증이나 고삼투 상태로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로 인해서 환자들이 이제 의식이 소실돼 가지고 의식 장애를 초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TKA하고 조금 다른 거는 얘도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나죠. 혈당이 높아지니까 고혈당이니까 그지? 나타나는데 조금 다른 점은 DK 같은 경우는 케톤이 어떻게 지방산이 분이 되면서 케톤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면서 엑시도시스가 유발됐잖아. 근데 얘는 엑시도시스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거기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고혈당이 지속되면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투성 이뇨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해질도 소실이 되고 체액이 한 15에서 20% 정도가 막 소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쫙 빠져나가는 거지, 그지? 빠져나가면서 소변에 포도당도 같이 섞여서 좀 나오긴 해요.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탈수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좀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고나트륨 혈증 요거를 유발할 수 있더라.
원인은 보통 급성으로 나타나는 질환, 환자가 없다가 이런 증상이 당뇨 질환이 없다가 나타난다 했잖아, 그지? 그리고 급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뭐 폐렴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나면서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과에서 뭐 근무를 하거나 심장외과나 뭐 심장내과나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당뇨 질환이 그 전에 없었는데 병원에 와서 당뇨 질환을 이제 진단을 받고 이거를 인슐린 맞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여러 가지 검사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다음에 약물을 복용했을 때 이제 그 인슐린 부족을 초래하는 사이드 이펙트로 오는 그 뭐 그런 증상들로 오는 약물 를 복용했을 때 또는 환자들 아까 신장 환자들 있지 그지 신장 질환 환자들 중에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영양제 주입함으로써 거기에 보면 영양제 자체가 사실 보면 고혈당이나 고에너지를 이제 포함하는 게 많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래할 수도 있더라.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DK하고 다르게 케톤증이나 산증이 생기지 않아요. 조금 요거는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케톤증이 있더라, 엑시도시스가 발생하더라 하면 DK 아까 다른 건 다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그지? 그래서 일단 그 요거는 차이점이 왜 그러냐? 인슐린 양은 일단 고혈당증 예방할 만큼 충분히 하지는 않지만 지방 분해를 하기에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케톤증까지는 빠지지 않는 거지, 그지? 그리고 위장 관계 증상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특징적인 거는 심한 탈수. 그래서 피부 탄력성 저하나 혈압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거나 구간 정막의 건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계 증상으로는 이제 발작이나 빈맥이나 지각장애 이건 다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심하면 이제 뭐 경련이나 전신마비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삼투압성 고혈당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검사를 통해서 요거를 사실은 확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스몰러티를 이제 확인하는데 보통 오스몰러티 확인하면 그 검사가 나갈 때 보면 환자가 전해질 불균형을 조금 의심하거나 또는 이제 탈수를 의심하거나 또는 저나트륨 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할 때 그 랩을 한 번씩 이제 오다가 나가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결과 혹시 보셨는 학생 있으세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랩에서 보면 오스몰러티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를 앞으로 이제 유념해서 보세요. 실습 나갈 때. 보통 남성 같은 경우는 275에서 295.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275에서 295. 다 같이 그지? 그래서 요 레인지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요 증상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어 수분이나 그다음에 전해질 비유엔 뭐 글루코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오스몰러티를 이제 검사를 하게 돼요. 증가할 경우는 어떠냐? 아까 275에서 295 해야 되는데 이 이상 막 올라가는 거지, 그지? 뭐 300, 90, 막 400 넘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 심한 탈수가 하거나 아니면 당뇨로 인하거나 고나트륨 혈증이 오거나 또는 이제 뭐 술을 많이 섭취하는 환자들도 스몰러티가 막 올라가요. 그 환자들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변을 많이 배출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죠? 소변 막 배출하잖아, 그지? 그리고 신장이 손상되는 환자나 또는 이제 만립돌도 여러분들 어때요? 수분을 어떻게 해줘? 빼주는 거잖아, 그지? 신경과에서 많이 쓰잖아, 신경외과하고, 그죠?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거 치료할 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심하게 될 경우에는 스몰러티가 증가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 감소할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나트륨 혈증이나 수분을 너무 많이 공급한 거야.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이 부적절하게 분비될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검사해서 전해질이나 아니면 탈수 증상이냐 아니면 우리가 수분이 너무 과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오스몰러티가 그 400 정도까지 왔다 할 경우에는 환자들이 보면 경련이나 경직이나 또는 이제 심할 경우에는 발작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이게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350 정도 되면 약간 불안하거나 뭐 안절부절 못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지금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목표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환자들한테 혈당 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지? 진단을 할 때는 오스몰로티를 일단은 보는데 350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 우리가 고삼투압성 고혈당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글루코즈가 600 이상이 돼. 굉장히 높죠, 그죠? 높고 근데 케토시스는 없는 거야, 그지? 케톤 혈증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아까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도 있고 없는 환자도 있다 있지, 그지? 질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유엔 크레아틴이 그 이제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30 이상으로 증가했거나 아니면 비유엔이나 CK 효소가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진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 DK하고 그다음에 HSS 감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데 검사 수치상에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환자 증상도 같이 이제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DKA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경도, 중중도 아까 중등도, 중증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혈당이 일단은 중증도 기준으로 했을 때 25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엑시도시스 있다 했으니까 pH가 저하되겠죠, 그죠? 저하되는데 HHS는 어때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크게 없는 거야, 그지? 우리가 보통 pH가 7.35에서 7.45가 정상이잖아, 그지? 7.35에서 7.45가 정상인데 요거는 DK에서는 저하되지만 HHS에서는 특별히 그 우리가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어, 혈중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일단 정상치가 21에서 27로 보시면 돼요. 21에서 27 하면은 요게 이제 만약에 HHS 같은 경우는 15 이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DK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떨어져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톤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DK 같은 경우 당연히 있겠지, 그지? 양성으로 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HSS는 보통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스몰러티 350 이상이라 했잖아, 그지? 320 이상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식 상태를 보시면은 이제 HHS는 우리가 뭐 스투퍼나 코마 상태까지 이룰 수 있더라. 그리고 DK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도에 가서 이제 멘탈이 체인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스투퍼하거나 코마한 상태이다. 그 다음에 음이온 차이라고 해서 애니온 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요거는 보통은 우리가 엑스도시스에 대해서 볼 때 이제 요 혈청 음이온 차이, 그러니까 피 검사도 하고 그다음 소변 검사도 해가지고 음이온 차이를 보는데 보통 나트륨은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양이온이지 Na 플러스잖아, 그지? 양이온이고 그다음에 Cl은 마이너스지, 그지? 근데 우리 몸에 보면 다양한 그 이제 요소들 있잖아, 그지? 전해질이. 근데 보면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 그지? 근데 그 차를 다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 차이는 보통 혈청이나 소변에서 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보통 보고 보통 전해질 패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음이온 차이가 만약에 정상보다 크다 하면은 대사성 산증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들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상이 보통 1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G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보통 AG 또는 AGAP, AGAP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 밀리몰 퍼 리터 이렇게 이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보통 NA하고 K하고 CL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 근데. 근데 우리 몸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알 수 없는 요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애니온 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애니온
그 안에 있는 게 많아요. 그 뭐 글루카곤도 있고 뭐 알부민도 있고 하잖아, 그지? 걔네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치가 나와요, 실제로. 요거는 이론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정상 수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쉴까요? 다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다. 응. 아, 그냥 이어서 합시다. 응. 미안해요. 자, 일단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를 보통은 이제 탈수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고혈당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불균형을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발 요인, 이게 왜 그런가? 아까 다양한 요인이 있었잖아, 그지? 질환에 대한 뭐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 모니터하고, 그 다음 의식 변화 이제 모니터하고, 그 다음 쇼크가 진행되면 산소 투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에서 이틀 걸려가지고 수분이나 전해질에 대해서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심장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 노말셀란 1리터를 동맥 주사로 계속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제 용량을 계속적으로 이제 전해질 검사하고 탈수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소변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런 것들 보면서 수행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나트륨이 상승이 되거나 정상인 경우에는 하프셀라인을 200에서 250에서 500ml를 이제 한 시간에 이제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요거보다 좀 농도를 높여야 되겠지, 그지? 0.9% NaCl을 노말셀라인을 250에서 500ml 한 시간당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DK나 뭐 아니면 HHS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구별해가지고 수액을 만약에 저혈당에 빠진다 하면은 5% 덱스트로즈 주고, 또는 이제 아니다 할 경우는 그냥 하프셀라인을 그냥 뭐 한 시간당 조금 줄여가 양을 줄여야 되겠지, 그지?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수 증상에 대해서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레귤러 인슐린은 0.1유니트 kg당이에요. 0.1유니트를 IV로 볼러스로 일단 주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DK 환자 그 일단 그 혈당 컨트롤 하는 거하고 HSS 컨트롤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주입하고 나서 시간당 0.1유니트 속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DK하고 HHS 같은 경우는 일단 DK에는 200 정도로까지 도달을 하면은 속도를 줄여줘요. 속효성 인슐린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줄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HHS 같은 경우는 300 정도 이제 달을 하면은 조금 줄여줘야 돼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DKA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를 일단 kg당 0.1리터를 2시간 간격으로 이제 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일단은 포도당은 목표하는 게 150에서 200 정도로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HHS 같은 경우는 환자가 멘탈이 좀 돌아올 때까지 해서 200에서 300 정도로 이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전해질 그죠? 보충해줘야 된댔지, 그지? 그래서 포타슘하고 소듐 바이카보나이트 요거를 이제 투여를 하는데, DK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심장이나 어떤 빈혈이나 호흡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포스테이트도 같이 투여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건 HSS하고는 조금 다른 치료예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가 그 소듐 바이카보나이트를 이제 투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비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ER이나 그 ICU에서 비본만 좀 쓸 거예요. 응급으로 심장 그 어택이 올 때, 어레스트 왔을 때 비본을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사증 뭐 산증이 왔을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수치 보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할 시에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 계속 측정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목표를 뭘로 한다고요? 200에서 300 유지해준다 했잖아, 그지? 계속 이제 투여하면서
요 300 이하가 될 때까지 해서 매 시간마다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해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듀티마다 보통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조금 조절됐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지? 그다음에 만약에 저혈당 이제 있다 하면 마찬가지로 5% 덱스트로즈 추가해서 이제 그 프로토콜에 맞춰 가지고 혈당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응급으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원리를 배우긴 하지만 정말 스트릭트하게 오다가 나가요. 오다가 요렇게 하세요 하는 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초월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이제 당뇨 질환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응급 상황이고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지? DK 환자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치료를 목표로 해야 되는가. 그지? 그다음에 뭐 인슐린만 주는 게 아니라 탈수 증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드레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해질도 이제 보충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좀 쉴게요. 여러분 너무 덥죠?